아이고 오셨구나. 한국에 보기 전에 3년이 흘렀네요.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이룩했다는 성과나 성과, 소회,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좀 해야 될 일을 언론인 여러분들,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후반부에는 특별 내용으로 해수부 이전에 관한 제 입장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시정 사기 3주년을 맞아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현안들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사기 세종시는 창조와 도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행정수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또 미래 전략수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대내외적인 재정 여건도 어려웠고 서로서는 좀 혼란스러운 정치적 환경도 때문에 심각하지만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5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시장을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시정 사기 동안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었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고령화 저출산, 지방 소멸, 정치의 양극화라는 이른바 삼각파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세종시의 지역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3년 전 오늘 시민들의 손을 잡고 제4대 세종시장에 취임한 것이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과 그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 존재의 이유이자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설치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한 걸음 더 나가셨다고 봅니다. 또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23년 12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가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세종시 이전을 23년 4월에 확정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출범을 23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방동권의 실질적인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또 시 출범 이래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인 44개사 3조 2,100억 원을 달성하였고 400억 규모의 미래 전략 산업 펀드를 올해 2월 달에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23년도 시행하였고 기회발전 특구로 24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은 24년 또 소상공인 종합제약센터 원스톱 기업민원 해결센터를 개설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농 상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싱싱장터 3, 4호점을 성공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현안입니다만 상가공시를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상가공실 박람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4년 12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받았고 3년간 국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 사랑거리 조성하고 세종대왕 나신당 기념행사, 한글런, 한글문화 특별기획장, 다양한 한글 지능 정책과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글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 활자본인 국보 제320호 월인 증강실록을 기탁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은 정말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 패스를 도입해서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수요 응답형 운송수단인 이응 버스를 전 생활권으로 확대하였고 택시를 총 94대로 대폭 증가해서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을 12%가량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해서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인식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도시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유치를 23년도 3월에 성공을 했고 국립박물관 단지에 총 6개의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를 23년도에 유치하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에 관한 정형화를 이루었습니다. 봄에는 낙화축제, 여름에는 복숭아축제, 가을에는 세종축제, 겨울에는 기축제를 사계절 특화축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적극 연계하였고 정부 청사 옥상 정원에 야간 개방을 했으며 어반나잇 세종 등 세종 밤마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야간 관광을 중심으로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앞장섰습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과 함께 소아응급 진료 7개를 구축하였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는 등 소아응급 의료기관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돌봄시설인 나다운 센터를 24년도에 개설했고 세종 시립 요양원도 2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일 같고 쉬운 일 같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친환경 주택 사업이 기재부 예비 부담 타당성 조사, 면제 선정되는 등 사업 추진을 마련을 했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로부터는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였고 소방청의 2024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2025년 119 상황관리 우수자리 최우수를 달성해서 자타공인 안전도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행정 역량과 시민 권익에 있어서도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전국에 1위를 하는 선정되고 탁월한 행정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6년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산단 편입기업 주민 재산세를 감면하면 소정 전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40년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해 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살기의 여러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종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남은 1년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이사단과 대통령 세종지무실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행정수도의 지위를 독립하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 이전이 전제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권리 규모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이전 중앙부처가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설득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5급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 시절 개원 시점에 맞춰 도로와 교통망이 완비되는 것이 시행됩니다. 우선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오심지를 경로하는 노선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 구축, 국지도 구심 고설, 지하차도 신설, 세종시민의 오랜 수건인 섬마을 IC 건립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 저탄소 기반의 BRT 시스템을 더욱 확산하고 고도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카드와 지역 화폐를 통합하는 교통 결제 카드를 도입해서 우리 나라뿐만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이버 보안, 언론 등 필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중부권 중입자 가속기 압수로 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종합병원 체계로 개선하여 취약한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한 단계 키워나가겠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기관이 밀접한 사이버 보안의 핵심 거점입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핵태원 세종을 더욱 고도화시켜 세종시를 사이버 경제 양성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 미디어 단지와 정원 도시 등 행정수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K 이니셔티브 경제 강국을 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라면 다음의 과제는 중부권을 대한민국의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전, 세종 등 중부권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국책연구기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첨단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국가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전략 사업을 이끌기 위해 최적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국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연구, AI 기반 공공 데이터 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등을 조성하고 사생활권에서 AI 곱하기 X, 또 융합형 미래 지역 미래 단지 등 세종 스마트 국가 선대를 AI와 로봇 특화 단계로 구축해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 인재를 국가 핵심 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폴리텍 대학의 국제 캠퍼스를 세종에 설립하고 ODA 사업과 연계한 K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지역 문화 강국을 실현했습니다.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한글문화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한글문화도시관을 중심으로 2026년 한글 비엔날레 및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글문화교육센터와 한글 놀이터를 연내 개관해서 교육, 연구, 체험기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글문화단지 조성의 소속을 가져나갑니다. 이외에도 박물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빌바오 효과를 활용한 국립자연산 박물관 건립을 문체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여섯째, AI 시대 텍스트베드 선도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AI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5생활권에 있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공도시를 AI가 융합된 스마트 시티로 고도화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도심형 스마트팜을 추진하여 미래 농산업 육성과 함께 상가 공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를 정부와 협력하여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7째,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재정 악화 등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진정한 지방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분권 강화를 세종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빈집세 신설, 농촌 세컨드하우스 촉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 전략센터 설치, 기회발전 특구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종으로 발전한 제4기 세종시 성과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정 4년차에 접어든 만큼 독립 도생의 정신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대 비전을 발표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1년간 저와 시정의 모든 역량을 합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마저 해수부관의 입장을 발표하고 질의답변을 받을까요? 이거 하고 할까요? 일괄적으로 다 하고 다 같이 하죠? 그렇다면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의외로 조속히 추진됨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해수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회 방식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하였고 취임 이틀 만인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12월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언하여 25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기관에 서울, 세종, 부산 분산으로 유기적인 국정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국가 전체를 볼 때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또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이전을 약속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개별적 이전은 국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행정수도 완성 목표와도 정략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처 이전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공무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언론으로는 지지하지만 그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 이전은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직원 가족 전체 생활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세종에 있다 하여 독도 감로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TF 등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공무원들 또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토론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560만 춘천뿐만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등 해양수산 관련 지역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 또한 기후에너지 등 부처 비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부 이전이 초래할 학은 효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것인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으로의 정부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국무위원으로서 100% 동의하는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 등에 대한 세종시장이 저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토론하여 국민께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선언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도 언급하시는 등 투명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장과 해수부 장관 지명자가 하는 공개 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공개 토론 제안에 소속히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종 시민의 여러 여망을 대변하는 시장입니다. 내일부터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출근 시간에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 8시와 8시 4분 사이에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은 옳지 않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자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소개 들어주시죠. 예, 먼저 동아일보 이정우입니다. 네, 동아일보 이정우입니다. 해수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혹시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얘기가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시장께서 해수부 측과 별도로 이전과 관련한 얘기를 뭐 나눠본 적이 있는지, 뭐 상의를 아직 안 했다면 앞으로 해수부 측과는 어떤 얘기 혹시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면서도 이 해수부가 떠난 자리에 정부 부처를 뭐 세종시에 추가 이전한다거나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 뭐 이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해수부 이전 관련 입장은 물론이고 세종시장으로서 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해수부 측과의 협의를 하셨냐? 해수부 측이라면 누구겠어요? 해수부 장관이 아직 지명 중에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실무자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해수부 기자 브리핑에 해수부실에 가서 해수부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 직접 이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 내지는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기자실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하고요. 해수가 없으면서 말하자면 그 자리에 공백에 관한 사항에 어떤 보안 사항을 정부가 발표했는지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저는 그것도 온당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 이전을 그렇게 거래한다든가 비례 수단으로 삼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 부처 이전은 국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해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고 공실을 무엇으로 채워달라 저는 그런 생각이나 요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세종시에 오므로써 국정 효율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문화도시라면 한글 문화에 관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관이 있다면 세종시로 적극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과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세종에 와야죠. 그래야 행정수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 국정의 운영의 효율성 내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들에 두고 국가 아젠다로 생각해야지 지역 간의 지역 이익을 위한 거래 방식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뭐 새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바라겠어요. 제가 그 7개 분야의 43개 국정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간부들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세종시만을 위한 정책을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건설되는 곳입니다. 세종시만을 이익을 위해서 국정 아젠다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측면에서 그러나 국정 과제를 건의할 적에도 저는 미래 세종시의 앞날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맞추어서야지 작은 생각으로 좀 지역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국정 과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했다. 그런 만큼 국정 과제에 꼭 반영 줄 것을 바라는 그것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저의 절실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MBC 문은성 부장입니다. 세종시 향후 과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보국 세트를 연결한 통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광역 급행철 CTS 관련해서 도심지 경유 노선을 실시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도심지 경유 노선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하나 하고 이 사업이 민자로 진행됐고 고속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키실지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 도심지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아직도 대외적으로 또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청주공원에서 조치원에 왔다가 조치원에서 정부청사까지 이어지고 정부청사와 대전까지 이어지는 노선 그 근간적인 노선은 이미 여기다 발표가 된 바 있죠. 그렇다면 조치원에서 중앙청사까지 이어질 때는 도심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를 통과할 때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종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최대한 고려하는 그런 도심지 노선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도시철도 1호선,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세종까지 연장하는
근호선을 연구해 주시는 그거는 대전 저기 정부청사까지고요. 정부청사에서 조치원 이거는 CTX의 새로운 영역.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러면 별개라기보다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 자꾸 혼동들 하시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KTX 역사 추진하더니 어떻게 됐냐. KT 역사 따로 있고 CTX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KTX의 역사를 우리 세종시 도심지에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지만 그게 인근 자치단체에서 아주 굉장히 반발을 하고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다 새로운 제3의 안을 낸 게 CTX예요. 민자 유치로 그리고 서울 조치원 또 오송 청주공항 그리고 정부 세종 청사 그리고 대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민자 역사로 CTX를 제안을 했고 CTX가 되면 KTX 역사라고 또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녹여내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꾸 KTX 역사는 어떻게 됐고 CTX는 어떻게 됐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CTX는 고속철이기 때문에 역사가 많아지는 도심을 통과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면 어쨌든 역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속도가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저속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 민자 사업이라 수익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키시는 것인지. 오늘 민자하는 회사에서 감안을 하겠죠. 그래서 역을 몇 개를 만들 건지 어디에 만들 건지 그거는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네, 다음은 ATN 이기준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준입니다. 3년간 세종 시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9만 인구라는 간선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정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39만에서 40만 인구로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9만 약 8,000명 수준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저는 40만 이상이 넘고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되려면 계획 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까지는 가야 되는데 50만까지 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행정수로 완성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조속히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인구가 이전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50만 인구 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9만, 40만 언저리에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데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산울동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생활권이 완공이 되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세종시를 만든 건설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는 39만이라고 그러시지만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수도권의 인분들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점점 집중되고 있어서 지방이 얼마나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지 수도권에 사시는 분 이해 못 하십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어쨌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39만, 40만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비수도권의 저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우리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실감 못합니다. 이것은 지역 아젠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 아젠다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빨리 완성해서 행정수를 완성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균형 발전뿐만 지방정권이 이루어지고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그것도 부족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부권에 바로 인구를 더 집중시키고 미래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대기업들도 올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대기업 유치하라 쉽게 얘기하지만 대기업이 인구가 없고 일할 사람이 고급 인력이 없는 데로 어떻게 이전을 하겠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기업마저도 그런 인력 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말초적으로 보지 말고 뿌리를 보자는 것이고 근본적인 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세종시 중부권에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고급 인력과 그리고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고, 그런 공급 인력 체계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남쪽까지도 확산이 되고 보급하는 그런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저출생 시대에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꾸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도일보 유익백 공간. 예, 중도일보 이직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전에는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6월 24일에는 민주당이 이제 21년 만에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을 차례로 발의했는데요.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에서도 양 정당의 법안에 대한 이게 과연 그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내용을 담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은 뭐라고 좀 보시고, 그 중요한 거는 2003년 12월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60여 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된다라는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힘 중앙당이나 의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법안 발의라든가 동참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해수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같은 당 박형준 부산시장과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대안 찾기도 같이 머리를 맞대는 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좀 대화를 나누거나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북극 항로 개발이 이제 해수부 이전의 가장 큰 동기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해수부 이전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도 그러시고 여러분들께도 혼선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이 심각합니다. 세 개 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헌법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라는 것을 2004년도에 관습 헌법상 안 된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해석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되 그것이 다시 유연성이 있느냐를 한번 재도전해 보겠다. 그건 이해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을 뛰어넘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특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별법에 바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게 헌법과의 상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행재정적 여러 가지 특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모든 걸 지원해주고 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2012년에 만든 세종시법으로는 행정수가 됐을 때 또 인구 7만 일대의 법 같고, 그리고 지금 30년을 돌아보는 이 체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청도 2030년에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해왔던 일도 새로운 행정수도로 다시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헌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행정수도에 걸맞는 특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자꾸 혼선을 비우면서 특례법, 특별법, 헌법으로 운동하시는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법은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헌법은 그거는 솔직히 좀 선을 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대로 두고, 특례법은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용역을 통해서 특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또 노력량에 달려있지만 이 세 개 법안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필요한 법 체계입니다. 특별법, 특례법 이렇게 혼동하시기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국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건 정당 차원에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마련한 특별법안이 됐던 특례법안이 됐던 것을 당을 초월해서 앞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설명을 할 것이고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뭐 국힘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조기혁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국가를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북극 항로 개설에 대해서 뭐 부산시장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장하고 세종시장이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걸 부산시장님들 어떻게 하겠으며, 그거를 저하고 어떤 합의를 본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극 항로를 개선하고요, 우리가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 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공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남극 항로의 문제점을 북극 항로 개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견은 우리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달려드는 나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중국, 다 이런 나라들이 북극 항로 개설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뒤처져서는 안 되고 우리도 선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를 개설하고 해양 강국을 이루는데 중앙부처가 부산에 가야 효율적이냐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북극 항로 개설과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전 세계 국가에 주관하는 부처가 어딘가 봤더니 명칭은 다르지만 해양수산, 환경, 외교 다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부처들 어딨냐? 전부 다 수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극 항로 개설을 한다면 워싱턴 DC에 있는 관계부처를 알래스카로 옮긴다? 그런 생각은 논의되지도 않고 있어요. 영국은 해양국가입니다. 영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런던에 있는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북극 항로나 해양 강국을 실현하는데 해수부 혼자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있겠으며, 중앙부처와 대통령과 또 각국의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외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협약을 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 수도에 그런 부처들이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체계인 것이지, 해수부 혼자서 부산에 가면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양 강국과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필요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별도의 연구기관을 만들고, 이건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에 국지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 국지연구소, 그거를 뭐 인천에서 부산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기능이 강화된다? 국지연구소 자체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북극 항로 개설에 대한 집행기관이나 또는 협의기구가 있다면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되, 그 총사령탑은 해수부가 키를 잡는 것이고, 그 해수부는 외교부, 환경부, 대통령실과 계속 긴밀한 그 협의를 하는 세종에 있어야 이게 효율적인 것이지, 그거 하나 달랑 부산에 가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계속 분산시킬 때 더 효율적이냐,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과 부산의 지역적인 이익을 갖고 따지는 이 단기적인 그런 시각이나 지역 이기적인 또는 지역 아젠다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 장관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고, 해수부 장관이 안 되면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하고도 공개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KBS 대전 백상현입니다. KBS 대전의 백상현이라고 합니다. 해수부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자회견문 오늘 보니까 공무원이 정치나 선거에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해수부 이전이랑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그 해수부 이전이 좀 홍보도시법이나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건 없나, 이 부분을 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에 관련시켜서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해수부 이전을 굳이 부산 지역 공약으로 했고, 그것을 검토나 인수위원회나 또는 기획위원회 어떤 여과정치 없이 그대로 이전하는 것도 제가 좀 제고를 해달라,
제고해 주시더라고 정중하고 행복하게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미 기획위원회에서도 그걸 2029년도 내부적으로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말 이내에 다 이전해라 라고 그런 보도나 그 발표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시기가 워낙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나 해수부 직원들이나 저도 지방선거와 만약에 연결돼서 생각하신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해수부 이전이 좀 행복도시법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법적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 지침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피치 김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희연식 기자인데요. 저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세종지역 정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최 시장님이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면 우선은 지난 12.3 계엄 그 사태 때 시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내란 동조 행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나요? 김현식 기자님. 제가 내랑 공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자꾸만 저를 짓하는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하고 행정수도하고 해수부하고 무슨 연관이 되나요? 그게 무슨 연관, 사과할 일도 아니지만 사과했다 해서 할 수 있고 사과 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관된 사항입니까? 그럼 시장님 그럼 내란 동조 행보 제가 왜 내란 동조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네, 그 집회 현장에서 추정가를 부르시고 하셨던 그 행보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네네.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엄 반대합니다. 계엄 반대했지만 그 계엄을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탄핵감이냐 아니냐는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 탄핵에 이를 만한 잘못인지 지금 그거는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이 자꾸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탄핵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책임이나 그런 걸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서 탄핵에 대한 반대는 제가 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무슨 내란 동조입니까? 계엄은 반대했는데. 자꾸 비약하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럼 12.3은 탄핵에 반대하면 다 내란 동조입니까? 그럼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 모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내란 동조 공범들입니까? 이렇게 편가르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세계에서의 자유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사과해야 됩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 그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몰아붙이지 마세요. 무슨 내란을 제가 동조했습니까? 네. 사람이 박은주 국장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명 스마트팜을 추진해서 미래 농업산업 육성과 함께 상가공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시점에 질문을 드렸고 또 선거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늘 하는 얘기예요. 이 스마트팜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시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상가 공실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요 추진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가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좀 있어서 보도 자료라도 좀 나왔더라면 저희가 좋았을 텐데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했는데 더 이렇게 될 것이다라든가 하는 비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해야 되는 것은
실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방향으로 여겼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좀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데 사계절 딸기인가요? 사계절 퍼시즌 딸기. 그 사계절 딸기가 굉장히 매출도 좋고 좋은데 그게 상가 공시를 이용해서 만든 스마트 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청년 농업 그 모임이 있어요. 청년 농업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거기 가서 연구도 해보고 더 지원도 해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그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수익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 판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종시 같은 근교 농업에서 더더구나 지역 소멸 때문에 농촌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생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 방향성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점 더 가속화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예, 저희 네, 천지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2023년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24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24년도 12월에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또 남은 임기 동안에 그 추진하실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적으로 승인이 받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보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자치단체들의 고집이 민원이에요. 정말 늘 웬 말이냐 결사반대 이런 것들이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반대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나 아니면 시내소각장, 친환경통합센터 같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국가산업단지 편입이 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취임 초기에.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더더구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규제 완화 혁신 사례 전국 1위를 했던 것도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의 원주민께서는 엊그제도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시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보도자료는 하지 말자 했지만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가산단에 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제 LH나 국가에서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글문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문화단지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3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착착 추진 중이고 올해도 한글문화축제 때 그 비엔날레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만 프레비엔날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뭐 저 혼자서 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한글이나 한국어는 국가적 사업이지 지방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중소벤처 경제 연구팀장. 예, 3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추경 부분에서 비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수 야대 때문에 너무 그 지긋지긋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시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징글징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시와 시의회를 지금 취재 중에 있는데 지금 시와 시의회가 이야기가 좀 틀리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세종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와 시장님과
시의장, 그다음에 집행부,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 크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해수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갑작스레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해수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기부가 대전에 있다가 온 지 몇 년이 되는데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는 정부에 그 부지나 그다음에 그 부처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작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39만 8천원에 지금 구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4개의 국이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밖에. 그 태종시 제2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담회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참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뭐가 징글징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와 시집행부, 시장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불편하시죠. 뭐 공청회 여부도 좋고 어떤 형식이라도 좋아요. 좀 뭐 그런 협치나 하는 거에 대해 인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말씀드립니다. 만나서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정원도시 관광을 할 적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누구라도 좋다. 공개 토론하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개 토론이 됐든 공청회가 됐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가동성은 피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뭐 내란공주 이런 얘기만 안 한다면 저는 건전한 방식, 건설적인 화제를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고요. 중기부 얘기는 뭐 그건 제가 의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시청 부분은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불과 수고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를 못하고 상가를 빌려서 그러는데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를 만드는데 제가 취임 초기에 결과를 만드는 용역비 같은 것을 그때 계산이 돼 있었지만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지방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취소했습니다. 지방경혈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또 평생진흥원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을 만드는 그 예산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 다 민생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지방 재정이 그럼 원만하고 편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공무원들의 사무실 만들기 위해서 민생 예산이라든가 보다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예산을 돌렸으면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프라임 경기고요. 프라임 경기 오염되니까 아까 그 세종과 부산이라는 공개 토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토론 형식이나 주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저에서 응한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주관이나 언론의 경제, 시민사회의 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없지만 우선 첫째로는 책임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원칙은 지키자. 해수부에 관한 가장 책임자 해수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나는 왜 반대하는가? 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왜 연내해야 되는지. 북극강로 개설이 중요하고 해양강국을 만드니까 필요하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적인 얘기들 지금 정부에서는 내놓은 게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뭐 서로 협의해서 알려주면 저는 방송사가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토론, TV 방송에서 공개 토론해가지고 그게 어느 방송사가 됐든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다 베끼겠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하자, 책임자가 나오자, 이 얘기는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공개 토론하자는 얘기를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기자분 질문에 대한. 근데 직접 전재수 후보자한테는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제가 해수부 출입 기자들한테 가서 제가 해수부에 가서 공개 토론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공간이나 시간을 허락을 해줘야 돼가지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시청 기자실에서 한다고 하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아까 시장기자님 회신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기자실은 외부 경향이 개방하지 않는 걸 아, 봤어요? 제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 한 번만 맞고. 예. 예. 네, 뉴스비 오정환 기자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 최근 세종 지역 뭐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시와 의회 대립 구도를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시장님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종종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제 심정은 무슨 대립입니까? 일방적으로 삭감됐지. 아닙니까? 기축제를 얘기한다면 기축제 예산을 올렸고요.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자, 어떤 내용으로 하자, 액수마저도 의회에서 제시하면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삭감된 걸 어떻게 뭐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력 그러는데 정치력이 뭐겠어요? 결국은 대화와 협치, 소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종원도시방송을 자꾸 떠올려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토론을 하자. 그때 시민단체에서조차도 그럼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할 테니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청회에 지금 토론을 하자. 좋습니다 했습니다. 아무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걸 대립이라고 그렇게 쉽게 표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치고. 그래, 감사합니다. 맨날 심각한 어조로 딱딱한 말씀 드려서 저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사안이 자꾸 그러네요. 사안이 자꾸. 저는 시장입니다. 저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시민의 권익을 제가 최대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세종시가 만든 목적이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이기적으로만 또는 국기적으로만 갖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제가 설명을 달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비난한 바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도 부산을 제가 비난한 바 없습니다. 다른 자체 누구도 제가 비난한 바 없습니다. 국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숙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주셔서 저로서도 이걸 명랑